대한민국 대표 분식집 김밥천국. 여기저기 곳곳에 있지만 간판 디자인도 폰트도 다 다른데 각자 최애 김밥천국도 있을 정도? 대체 어디가 진짜 김밥천국인 거야? 김밥천국이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점마다 간판도 다르고 메뉴도 제각각이라는 김밥천국. 현재 특허청에 김밥천국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는 총 11건. 특허 등록에 거절되거나 없어진 것까지 합하면 무려 68건이라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원조 김밥천국 창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밥천국이란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건 1994년 부대찌개로 유명한 놀부가 상표로 등록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특허청은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다른 상표와 달라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김밥천국은 단순히 음식 이름 김밥에 이미 장소라는 뜻을 연상시키는 천국이 붙은 것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너무 김밥하는 식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식별력이 없다고 본 거죠. 결국 체인점을 계획했던 놀부의 김밥천국은 한순간 등장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김밥천국 하면 떠올리는 그 김밥천국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1995년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 창업자 유인철 씨는 김밥 한 줄에 2,000원 정도 하던 당시에 1,000원짜리 김밥을 내세우며 김밥천국 열풍을 일으켰죠. 그렇게 2000년대 초반 김밥천국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2003년이 되어서야 유인철 씨는 특허청에 김밥천국 상표를 신청하고 2005년에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잠시만! 훨씬 전에 놀부는 상표 등록을 안 해줬는데 유인철 씨의 김밥천국 상표는 왜 등록이 됐지? 글자뿐만 아니라 특정한 서체나 도형적인 디자인 요소를 함께 사용한 복합 상표였기 때문에 특정인의 영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인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그림 자체로 상표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도형 복합 상표의 권리는 상표 전체로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김밥천국이라는 문자만을 사용하거나 이 문자에 다른 도형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너 상표권 침해야 라고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폰트나 도형을 쓴다면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것. 그렇게 김밥천국이라는 글자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려 김밥천국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고 간판에 분명 김밥천국이라고 써있지만 조금은 다른 듯한 김밥천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최초 창업자 유인철 씨에게 엄청난 후폭풍이 닥칩니다. 사실은 서로 아무 관련 없는 가게들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다 보니 어느 지점을 가든 동일한 맛과 메뉴와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김밥천국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품질 관리나 위생 기준을 통일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 손실, 가맹 수익의 기회 상실, 상표권의 약화,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 원조 김밥천국의 브랜드 이미지도 상황도 동시에 나빠지게 되고 결국 2013년 유인철 씨는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김밥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천국인 알바천국은요? 김밥천국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천국은 문자 상표로 등록돼 있는데요. 여기엔 아주 길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까이고 특허심판원에서 까이고 특허법원에서 까이고 대법원에서는 비로소 인정이 된 거죠. 알바천국도 김밥천국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지만 알바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알바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알바천국이라는 상표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는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장소 자체를 직감시키지는 못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여기서 김밥천국과 차이점이 있는 건데 알바천국을 들었을 때 소비자가 뜻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럼 알바천국 상표 등록 이후 무슨 천국 땡땡 나라도 등록이 가능해졌나요? 알바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 해석의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런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심사관들이 보는 심사 실무 지침서에 그 내용이 반영이 돼요. 특허청에서 그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해서 보는 거죠. 듣다 보니 원조 김밥천국이 억울할 것 같은데 만약 김밥천국이 문자 자체로 상표 등록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무단으로 이렇게 가맹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다 권리 행사해가지고 사용 중단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간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사용하고 있는 김밥집 다 통틀면 한 1000개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관리하는 본사로서 훨씬 더 대성했겠죠. 너무나도 친근한 브랜드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었던 김밥천국의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 슬픈 사실이 있었으니 혹시 화양족이라고 아세요? 화양족? 화곡시장 영양족발이라고 그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족발집이 있대요. 체인점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체인이 시작됐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잖아요. 화곡시장에 있는 거고 영양이 충분한 족발이니까 그 이름 자체로 상표권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딴 거예요. 화곡시장의 화, 영양의 영, 족. 그래서 화영족. 그럼 김밥천국도 김천으로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겠죠. 김천은 무조건 됐겠죠. 헐.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